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언론들의 집요한 취재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덮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언론 취재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10시 밤 10시 27분에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 제목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송철호 경쟁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다. 그러나 1시간 이후인 밤 11시 28분에는 중앙일보는 완전히 다른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울산시장 불출마할 때 높은 자리 의혹, 임동호 사실 아니다. 두 기사가 완전히 상반된 기사입니다. 어느 기사가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청와대 지방선거 개입건의 진실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로 다른 보도에 대한 경위입니다. 결론을 딱 내리고 시작하면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유사한 보도 내용을 어제 12월 18일 밤에 SBS가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밤 9시 무렵에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원내 경쟁자입니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그런 자료를 발표하고 사실과 다르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을 중앙일보가 그대로 받아서 보도한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사건 gen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번에 청와대 개입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구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추미애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인 추미애가 사건 전모를 진두지휘했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일입니다. 2018년 6월 달에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월 18일 어제 조선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 11월 무렵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나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공사 사장 자리를 이야기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와 공사 사장 자리를 제안한 겁니다. 또 그는 같은 날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청와대 한 수석급 인사와 나눈 대화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공사 사장 자리를 내가 주겠다. 여론조사 결과가 부산은 좀 우리가 이기고 있고 울산은 우리가 좀 지고 있는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번에는 송철호 씨에게 양보하고 대신에 공사 사장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출마를 권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당내 경선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 그러니까 대통령의 30년 직위를 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두도록 그렇게 유도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동호에 따르면 결국 얘기가 잘 안 됐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동호는 2018년 2월 달에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4월 달에 경선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그는 그만두게 됩니다. 이 같은 주장은 단순히 진술만이 아니고 주장만이 아니고 검찰이 12월 6일에 압수한 송철호 울산부시장의 업무일지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업무일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7년 10월 13일자 업무일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송철호 시장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메모가 나옵니다. 날짜 업무일지 바로 하단에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자리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2017년 11월 초에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업무일지에 중앙당과 청와대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제거하고 송철호 시장 단독 후보 체제로 정리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정황이라든지 증거 자료를 모두 다 합쳐보면은 송철호 시장의 출마를 대통령이 밀게 됩니다. 대통령의 하명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다른 자리를 주는 식으로 교통정리를 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왜 2012월 18일 어제죠. 오후 9시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신이 두 언론사에 한 이야기를 번복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임동호 씨는 지금 나이가 51세입니다. 아직도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정치에 눈을 떴습니다. 2002년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무현 후보자의 청년특보단장을 지냈습니다. 이후에 그는 선출직 공직자로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울산 남구청장, 중구국회의원, 그리고 중구청장 등에 도전했지만 기대하는 성과를 거치 못했습니다. 그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요청했을 겁니다. 그냥 입을 다무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언론 보도를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동호 씨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런 그동안 정치계에서 입신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자신의 정치적 경력 관리를 위해서 만일 있었던 사실을 소상하게 그냥 그대로 털어놓게 되면 그의 정치적 경력은 끝이 납니다. 따라서 남은 세월 동안 민주당과 담을 쌓고 지낼 수 없고 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는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동호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12월 18일 날 밤 9시 무렵에 임동호 씨가 급히 발표한 해명 내용은 사실과는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청와대의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개입을 뒷받침하는 이 같은 주요 증거들은 앞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검찰이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청와대의 관계자와 여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결국은 전체의 사건 전모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친구를 8번이나 선거에 떨어진 친구를 이번에는 확실히 당선시켜 줘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의 결심이 내려짐에 따라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인 여당 그리고 경찰 등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이 바로 울산시장 지방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어마어마한 초대형 선거 부정 사건입니다. 관건과 모든 권력들이 다 동원된 그야말로 선거 부정 사건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또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이 굉장히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권이 힘을 합쳐서 부정선거에 뛰어든 겁니다. 그의 실체적 진실을 앞으로 방해하기 위한 수사 개입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유재수 사건이나 조국 사건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정도의 정권 차원의 지방선거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있는 그대로 일어난 그대로 만일 세상에 밝혀지게 되면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탄에 해당할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